안녕하세요. 지혜를 깨닫게 하는 명리여신TV 윤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결이 같은 사람들과 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끌린다고 믿습니다. 취향이 비슷하고 생각의 결이 비슷하고 대화가 술술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그 차이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개념처럼 나와 다른 성향은 사실 내 안에 숨은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MBTI가 말하는 단순히 16가지로 나뉠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과 성격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흔히 기질은 씨앗이라 하고 성격은 자라난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요. 기질은 바탕이고 성격은 그 위에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과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기질이 같아도 성장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사회적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타고난 기질이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자라는 과정에서 따뜻하고 존중받으며 자라면 사력 있고 섬세한 성격으로 성장하지만 늘 무시당하거나 압박받으며 자라면 어딘가 모르게 늘 불안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질은 변하기 어려운 기본 성향이고 성격은 그 성향이 환경과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드러내는 행동을 살펴보고 그 기질을 부모가 먼저 발견한다고 합니다.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 심리학과 닮은 점이 있으면서도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에서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에너지의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오행의 배합과 음양의 균형, 강약으로 파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사주 8글자 자체가 기질의 기본이 되고 성격은 환경 속에서 드러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원국에 화 에너지가 많은 기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폭발적이고 직설적인데 이런 아이가 따뜻한 가정과 지혜로운 부모나 지도자를 만나면 리더십 있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겠지만 억압적 환경과 운에서 불리한 운을 만나면 화를 잘 내고 조급한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타고난 기질을 잘 이해하고 성격을 조율하며 운을 맞추어 가는 것을 삶의 지혜로 봅니다. 사주명리학 관점에서 본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 궁금하시죠? 명리학에서 사람의 사주는 태어난 년, 월, 일시를 천간과 지지로 표시를 하는데요. 사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천간과 지지를 우리는 간지라고 부르는데요. 천간은 밖으로 드러난 모습과 성향이라면 지지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간은 목, 화, 토, 금, 수 5개의 오행으로 되어 있고 5개의 오행이 음과 양으로 또 나뉘어져서 그 에너지는 총 10개가 됩니다. 이것을 십천간이라고 부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을 해석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지에는 12개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의 띠를 12지지라고 합니다. 그 십천간 중에서 목의 오행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에너지인 십천간과 12지지가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60개의 간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60갑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일주로 흔히 알고 계시는 일주가 여기 60개 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명리학에서 천간과 지지는 마치 시계의 시침과 분침처럼 서로 맞물려 작용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차근차근 십천간부터 살펴볼까요? 십천간 중에 목을 뜻하는 오행인 간목과 을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간목은 십천간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간목의 갑을 으뜸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갑은 갑옷갑자입니다. 갑옷하면 튼튼하고 강한 느낌이 드시죠? 갑옷입은 장군 같은 기계가 느껴지는 그런 글자입니다. 물상으로 보자면 아주 커다란 소나무. 여러 명이 손잡고 애둘러야 할 정도의 큰 소나무. 강한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글자입니다.
느껴지나요? 그에 비해 을목은 화초 넝쿨입니다. 정원의 핀 꽃나무의 물상입니다. 여성적인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재미있게도 강한 남성상과 여린 여성상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양과 음의 모습이죠. 갑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 기질이 곧고 위로 뻗어나가서 부러질지언정 휘어지는 유연성은 없습니다. 갑이거든요. 잘못을 해도 인정하고 굽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갑목은 경쟁적이고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진취적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할 때만큼은 힘이 위로 쭉쭉 뻗는 기질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획력이라든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굉장한 파워를 발휘하죠. 또 그 강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옛날에 왕에게 엎드려 목숨 걸고 충원을 하는 신하를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의 기질을 잘 나타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본인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돌진해야 드러나고 앞장서서 목숨을 내어놓고 진원을 올리는 기계를 보입니다. 이렇듯 갑목의 기질이 강한 사람은 실리를 추구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가기보다 앞만 보고 쭉쭉 치닫는 뻣뻣한 강인함 때문에 간혹 일을 그르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갑목은 그 강한 생명력 때문에 다른 방법을 금방 기획하고 바로 추진합니다. 이에 비해 을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탄력적인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바람이 오지게 불어댈 때 몸을 낮추고 아예 드러누워버립니다. 그러다 사라지면 서서히 다시 일어나는 무섭기까지 한 유연성을 보이죠. 을목의 이런 기질은 현실에도 반영이 되어 그대로 나타나곤 합니다. 음간이다 보니 이에 타산적이고 섬세하며 갑목보다 현실을 직시한 실리적인 이익을 취하는 면이 강합니다. 을목하면 또 갑목 못지않은 생존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등락에 갑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이 넝쿨이다 보니 혼자의 힘으로는 약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넝쿨이 타고 올라갈 게 없으면 잘 자라지 않죠. 자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탈 뭔가가 있어 휘어감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갑목을 이용해 타고 올라가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윗선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도 성장하는 기회를 잘 잡습니다. 을목일간이 사주에 갑을 하나 갖고 태어났다면 본인이 클 수 있는 무기 하나 장착하고 태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목을 타야 본인도 태양을 보고 성장하고 자라겠죠? 그래서 삶의 형태를 보면 지금 당장 굴욕적인 상황이라 해도 자존심은 잠시 접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만한 비굴함 정도는 너끈히 이겨낼 줄 아는 실리추구자가 을목입니다. 이쯤 되면 을목이 갑목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니까요. 오늘은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고 사주명리학의 10천간 중에 같은 나무의 속성이지만 서로 다른 갑목과 을목을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병화와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본적 성향이며 절대적이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음양오행의 편중, 사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